시민참여재판. 몽테스키웨는 법률가였고 보로도 고등법원의 평정관 지휘를 세습으로 상속받은 사람이었지만 전문 법관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그는 우리는 절대 오판이라는 것을 모르는 판사들입니다라고 뻐기고 성신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게 안부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법관들을 조롱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법관의 역할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판결은 명백히 정해져 있는 법률 조문에 불과할 정도로 일정해야 한다. 만약 판결이 한 재판관의 개인적 견해라면 사람들은 책임져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법권은 이를테면 없음이나 다름없다. 인민의 재판관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법의 문구를 선언한 입에 불과하다. 법관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당시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더 중시했습니다. 인민의 대표자가 법률을 잘 만들어서 법관이 이 법을 잘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몽테스키웨는 시민참여재판을 강조합니다. 인민은 어떤 재판관이 성실한지, 어떤 재판관의 심판에 만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나오는지, 어떤 재판관이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민이 직접 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판관은 상설적인 원로원에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민 가운데 설치된 사람들이 연중 어느 일정한 시기에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존속하는 법정을 만들어서 행사해야 한다. 재판관은 시민 가운데 선출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판사 직선제 또는 배심제를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필두로 근대 시민혁명이 성공한 나라에서는 시민의 재판 참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유무죄를 비법률가 시민이 판단하는 영미식 배심재판, 시민과 법관이 같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독일식 참심재판 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시민의 재판 참여는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시민의 재판 참여는 법관 독재를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며 재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판사를 직선하는 주가 매우 많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일렉션 저지 또는 주디컬 일렉션으로 찾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의 결과로
배심제가 도입됩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의 유무죄 판결은 법관에게 참고사항일 뿐 구속력이 없습니다. 반면 영미권에서는 법관이 배심의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배심 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비율은 전체 1심 형사사건에서 0.1% 정도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상태죠. 우리나라의 경우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 또는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인 내가 직접 뽑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념이 확고하지만 판사를 선출한다거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전히 낯섭니다. 근대 법체계를 도입했지만 시민의 재판 참여는 오랫동안 도입되지 않았던 일본의 영향 탓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직접 선거도 없애거나 왜곡시켰던 권위주의 정권이 시민 재판 참여를 허용할 리도 없었겠죠. 그 결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가능하고 활성화되어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봉쇄되어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존중해야 하지만 시민의 재판 참여 없이는 법관이 법복 기죽이 되는 것을 막기 힘듭니다. 저는 종종 대학원 수업에서 헨리 폰다 주연의 1957년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같이 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을 학대한 양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18세 소년입니다. 배심원들은 유무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처음에는 헨리 폰다가 분한 8번 배심원을 빼고는 모두 유죄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평의 속에 차례차례 변화합니다.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테니 자제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4장에서 다룰 범죄와 형벌에서 베카리아는 배심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지한 자는 감각으로 판단하지만 전문가는 학설과 의견으로 판단한다. 전자의 판단이 후자의 판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안내자이다. 재판관은 유죄 판결에 익숙해져 있으며 모든 것을 그의 전문 지식에서 빌려온 인위적 개념 요소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재판관의 학식보다는 보통 사람의 상식이 증거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더 적다. 법을 아는 일이 전문 학문이 아닌 나라는 얼마나 행복한가. 누구나 그와 등동한 이웃 시민들로부터 재판받도록 하고 있는 법제는 정말 경탄할 만하다. 전문가는 자기의 전문 지식, 그리고 자신이 아는 학설과 의견에 얽매여서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보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유죄 판결에 익숙해져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은 배심 재판을 민주주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각 계급, 계층, 집단에서 무작위로 뽑혀온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피고인이라는 다른 시민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배심 재판에서는 우리 사법체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배심원을 매수하는 내용의 할리우드 범죄 영화가 있기는 하지만 영미권 사법체제에서 배심 재판의 의미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법대에 앉아 사건을 심리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는 사람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극소수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들 뿌듯해하며 자긍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법관을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몽테스키우의 견해도 놀랍습니다. 중대한 고발에 있어서 범죄인은 법과 협력해서 스스로 재판관을 선임해야 한다. 또는 적어도 많은 수의 재판관을 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은 사람을 그가 선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재판관은 피고와 사회적, 신분적으로 동등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고가 자기를 억압할 것 같은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도 법관 제척 기피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제척 기피 신청이 있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원래 신청 대상이었던 법관이 그대로 재판을 맡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을 꺼리는 것입니다. 한편 외국의 배심 재판이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재판은 모두 배심원 후보자의 편견을 점검하고 배심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이든 배심 재판이든 재판관은 피고와 사회적 신분적으로 동등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몽테스키우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배심 재판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적이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